자, 오늘은 가슴 운동 같은 경우에는 부상 위험률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흔히 말하는 우리 숄더 패킹, 숄더 패킹을 왜 해서는 안 되는지도 이따 설명을 드릴 거고, 자, 이렇게 보게 되면 이게 이제 대흉근이죠. 여기도 대흉근. 대흉근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이는 것처럼 아랫가슴, 중간가슴, 윗가슴이 약간 배열이 꼬여 있습니다. 약간 실뜨기 하듯이 늑골지, 그러니까 늑골에서 시작한다 해서 늑골지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늑골지가 제일 심층에서부터 들어오고 중간막이 그 위를 덮고 있고 마지막 가슴이 마지막을 덮으면서 얘네가 들어오면서 요렇게 토네이도를 그리면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슴의 정배열은 팔이 90도 하방으로 내려와 있는 상태가 아니라 올려놨을 때 얘네들이 이렇게 배열이 풀리면서 이 상태가 정배열인 상태예요. 가슴 운동 이렇게 하게 되면은 가슴에 집중하면 오히려 가슴 운동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나 아니면 부상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팔꿈치라든지 손목이라든지 어깨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치킨을 먹으면서 자, 우리 닭가슴살 단백질이 많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얘네들은 우리가 살면서 지속적으로 어떻게 이게 닭 날개입니다. 닭 날개 부분이고요. 얘네가 지금은 이렇게 갈비뼈를 열어놨지만 갈비뼈를 닫게 되면 이렇게 되어져 있었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된 상태로 날개를 펴서 이렇게 날았을 겁니다. 그죠? 어떻게? 근데 얘는 닭이니까 못 날았겠죠. 얘는 이제 티라노사우루스처럼 이렇게 두 다리를 걸었으니까. 하지만 신체 구조상 우리가 닭 가슴, 여기가 닭가슴살 부위거든요. 이 위치. 이 위치가 팔을 넓게 펴서 공기를 끌어안듯이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이 날개뼈 부분이 같이 움직이면서 펄럭펄럭 공기를 어떤 부하나 무게를 안듯이 펄럭펄럭 되면서 날아갔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특히나 우리 그 가슴 운동 하실 때 손목 다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얘네들이 요 팔을 잘 보게 되면 이게 윙이죠. 윙을 뜯게 되면 우리가 요 위치 있잖아요. 닭의 어떤 요렇게 요 끄트머리 얘네가 사실은 우리 이게 손바닥이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요 위쪽에 있는 뼈 두 개가 요척골 여기 보게 되면 요 위치 요척골. 그래서 이 위치를 먹게 되면 뼈가 하나랑 뼈가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두꺼운 뼈가 우리 척골입니다. 버티는 뼈. 우리가 생각할 때 팔꿈치를 만들고 있는 어디 새끼손가락 쪽 가까운 뼈. 그리고 여기 위치가 얇은 뼈는 우리가 요골이라고 하는 손목을 움직이게 하거나 연필을 쓰게 하는 부드러운 꼬리 요자 써가지고 요골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 가슴 운동할 때 우리가 팔꿈치 보호대라든지 아니면 어떤 보호 위치를 쓰는 이유는 사실은 얘네들이 꽉 잡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밀어낼 때 우리 가슴 운동할 때 벤치프레스 이렇게 밀겠죠. 밀게 되면 이 위치가 틀어지는 거는 굉장히 배제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둔 상태, 요척골이라고 하는 요 뼈가 이렇게 꼬여 있는 상태에서 밀 때 이 위치가 갔다가 내려올 때도 이 위치가 변하지 않아야 부상 위험률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슴 운동하실 때 손목이나 팔꿈치 부상 당하시는 분들은 어떤 부하가 들어오셨을 때 이 위치가 살짝 흔들린 거예요. 그래서 이 위치가 이렇게 잡혀져 있는 상태에서 이두근이나 힘을 전달받아서 우리 이두근이 사실은 손목을 이렇게 고정시키는 역할도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갔던 부하를 그대로 가슴으로 연결받게끔 돼야 되는데 갔다가 아까 말한 숄더 패킹을 이렇게 들게 되면 얘가 가라앉다가 팔꿈치가 뒤로 이렇게 돌아가는 과정 속에서 부하가 눌린 상태로 팔꿈치가 짓이기거나 아니면 무게가 들어간 상태에서 어깨가 짓이겨지면서 살짝 앞으로 돌출되거나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되게 되면 이게 날개 그리고 그 아래쪽에 있는 요 위치가 닭가슴살입니다. 요 위치
요 위치가 지속적으로 근육 텐션을 주면서 날개짓을 하니까 닭 가슴살이 단백질이 많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윙이 요척골이라고 했고, 이 위치는 그러면은 어떤 뼈냐? 상완골입니다. 상완골. 우리 요척골이 두 개의 뼈가 있으면 몸속에서 한 번 건너뛰게 되면 상완골, 회전에 용이하게끔 만들어진 뼈가 그래서 아까 방금 말한 것처럼 벤치프레스를 진행하실 때 이 위치가 안으로 비틀리거나 이 위치 방금 말한 것처럼 손목이 비틀어지게 되면은 손상 원인이 되는 것이고요. 요척골이라고 하는 요 뼈도 이 위치가 좌우 대칭이 처음에 꼬여 있는 상태에서 밀 때 내릴 때 위치가 맞아야 하는데, 방금 말한 것처럼 패킹을 들어가게 되면 팔꿈치가 하방으로 젖혀지면서 위치가 이탈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벤치프레스를 할 때, 자, 우리가 후인이라고 하는 요렇게 견갑골이 뒤로 모이는 경우를 원래는 후인이 아닙니다. 원래 정식적인 명칭으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후인 하강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원래 정식적인 명칭으로는 내전이라는 동작인데, 이러한 내전이라는 동작은 조금 특수성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 그림을 보게 되면 파워리프팅을 할 때 뒤에 흉부를 강하게 들어가지고 빠랑 내 몸체 공간 사이를 굉장히 밀착시켜 놓고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벤치프레스라는 동작을 했을 때 목적이 좀 뚜렷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가슴 근육의 발달을 원하는 위치인 건지, 아니면 스포츠적으로 어떤 연봉 협상을 걸고 나서, 아니면은 내가 선수적인 어떤 커리어를 쌓기 위해서 무게라는 목표를 위해서 내 동작을 행하는 건지는 좀 차이가 큰데, 방금 말한 것처럼 흉부를 이렇게 강하게 들게 되면 신체 구조에 따라 가지고 이 바 위치랑 내 몸의 위치가 최단 거리가 되게 됩니다. 최단 거리가 되기 때문에 가슴 근육에 대한 최대한의 부하를 적게 받으면서 무게를 이겨나갈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고요. 중요한 부분이, 자, 가슴 운동을 해서 가슴 근육이 발달되기 위해선 그 위치를 최대한 거리를 더 벌리거나 더 좁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요 사진에 나오신 분이 김성환 선수인데, 요 내용을 이따 올려드릴 겁니다. 영상으로. 자, 우리가 벤치프레스를 해가지고 팔을 내리는 과정 속에서 흉부가 살짝 가라앉으면서 머리가 살짝 뜨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부하가 크거나 아니면 내가 복부 압력을 강하게 잡게 되면 이렇게 팔을 벌리는 가라앉는 과정 속에서 가슴 근육이 스트레칭이 강하게 걸리니까 몸이 살짝 뜨는 동작이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동작을 했을 때 근육의 어떠한 요 지금 사진상 보여지는 요 안쪽에 있는 스트레칭 데미지를 부하를 최대한으로 이끌 수가 있고, 자, 그러한 손상된 데미지를 우리가 어떤 운동 후에 취식을 하거나 어떤 수면에 취해 가지고 회복을 하는 과정 속에서 근육이 커지는 원리이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 무게인 자세와, 그러니까 내 몸을 키우기 위한 목표라는 수단으로 나눠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날개짓을 할 때 잘 보면 척추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단단한 몸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비행을 할 때 내 몸을 띄울 정도로 공기를 밀어내면서, 부하를 밀어내면서 이 위치가 애벌레처럼 세로 정렬의 움직임을 최대한 차단을 시킵니다. 왜? 가슴 근육의 최대 장력과 최대한 퍼포먼스를 내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후인이라든지 숄더 패킹은 사실 스포츠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와 다른 누군가와의 대결을 펼치기 위해서 신체 구조를 가장 최적화된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이 파워리프팅 자세이기 때문에 근육 양을 얻거나 어떤 근육의 움직임성을 좀 더 보다 흉부의 어떤 확장력을 증가시키기 위한 포지션의 운동들을 조금 더 건강한 움직임이라고 표현을 드리거든요, 회원님들한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움직임을 원하신다라면 우리 흉부 같은 경우에는 가슴 운동하실 때 움직임성을 최대한 적게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너무 큰 가동 범위, 그러니까 몸체를 들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내가
너무 많이 내리려고 하게 되면 어깨의 가동 범위 또는 가슴 근육의 장력에 대한 적응 훈련이 충분하지 않은 분들, 그러니까 근육 길이가 충분히 길어지지 않은 분들이 처음부터 많은 부하를 갖고 많은 가동 범위를 가져가게 되면 눌리다 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몸통 고정을 하고 난 뒤에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가슴에 확장될 수 있는 거리만큼 접근하는 것이 가슴 운동하실 때 보다 좋은 팁이 될 것입니다. 갈비뼈가 이렇게 들리게 되거나 어떠한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이 바 위치랑 내 가슴의 위치가 가까워지게 됩니다. 근데 아까 제가 앞서 칠판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가슴을 기른다라는 얘기는 결국에는 이 부하가 내 근육에 데미지를 줘서 손상을 주는 스트레칭 데미지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현상이 벌어지기 위해선 흉부가 살짝 닫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패드에 머리를 대거나 굳이 몸체를 뒤로 눕는 행위는 오히려 좋지 않다. 그리고 아까 처음부터 설명드렸던 가슴 배열이 좀 역배열로 꼬여있기 때문에 몸을 기울이면 기울일수록 우리 가슴 근육의 하단부, 우리 늑골지에 대한 운동성을 가져갈 수가 있는데 그거는 우리 디클라인이거나 아니면 딥스라든가 그런 어떤 하방으로 이동시키는 운동 구역이 따로 있기 때문에 벤치프레스라든지 체스트 프레스 할 때 저 같은 경우에는 흉부를 많이 들지 말라고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방금 말한 것처럼 자, 여기 왔을 때 자, 주먹 위치는 본인 팔꿈치 위치, 그리고 여기서 가슴을 강하게 또 들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날개뼈가 뒤로 휙 넘어가 버리면서 팔꿈치, 내가 의도치 않더라도 팔꿈치가 지금 하방으로 내려가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체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갈비뼈가 닫히면 닫힐수록 우리 구분등처럼 말리면 말릴수록 팔꿈치는 살짝 안쪽으로 내외전되게끔 되어져 있고요. 우리 몸체를 강하게 들면 들수록 내가 의도치 않더라도 외회전이 들어오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들어오셨을 때 자, 팔꿈치가 요 겨드랑이, 자, 우리 겨드랑이 하단부 쪽에 있는 위치를 파악해 주시고요. 자, 그 위치에서 갈비뼈를 더 이상 움직이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코로 호흡을 마십니다. 그 상태에서 천천히 쭉 밀어내게 되면 자, 날개뼈 있잖아요. 날개뼈를 뒤로 만들어 놓으시면 안 됩니다. 갈비뼈를 닫아 놓고 날개뼈가 천천히 앞으로 나가도 됩니다. 자, 그 상태에서 천천히 열어줄 건데 이때 팔꿈치 위치가 요 체스트 프레스 손잡이 위치랑 동일한 상태. 여기서 가슴을 또 들면 어떻게 돼요? 가라앉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어깨랑 팔꿈치에 어떤 무게 부하가 걸린 상태로 이동이 되니까 흔들리면서 관절에 부하를 주게 되는 거죠. 자, 그대로 천천히 다시 밀어주고 가라앉을 때 코로 마시고 후, 다시 코로 마시고 후.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 가슴 운동 같은 경우에도 등 운동과 마찬가지로 흉부를 어떤 우리 움직임이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더 들거나 더 내리거나 그게 아니라 저번 때 말씀드렸던 횡격막 위치랑 우리 골반 위치는 통합으로 맞춰놓고 가로로 천천히 가슴을 열었다가 밀고 가슴을 드는 것이 아니라 열었다가 다시 그대로 어떤 걸 품듯이 밀고. 자, 우리 가슴 근육이 모아지기 위해선 반드시 그 반대에 있는 등 근육이 늘어나야 합니다. 자, 이 충분히 쭉 당겨져서 등이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상황을 배제하기 위해서 가슴을 이렇게 들게 되면 팔뼈만 지속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가슴의 느낌을 가져갈 수는 있겠지만 그 위치가 아주 안쪽이 아니라 바깥쪽으로 변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슴 근육 중에서도 우리 요 위치 소흉근이라고 있는 근육이 있거든요. 그 위치가 해지는 순간마다 팔은 점차 라운드화 되어질 것입니다.